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BOD 용적부하 공식 설명과 계산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OD 용적부하를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또는 계산 공식을 접근했을 때는 단위를 잘 보시면 답이 나오죠. 계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왜 계산 공식이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단위를 보시게 되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 데이예요. 여기서 킬로그램 퍼 데이라는 것은 뭐죠? BOD의 총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BOD의 농도를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유량을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최적 V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BOD의 용적 부하를 LV라고 표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BOD의 총량,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BOD의 농도를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폐수량을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농도 곱하기 유량을 하게 되면 총량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를 나눠주느냐 하면 용적 V라는 미터의 삼성의 값을 나눠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계산식을 완성하면 BOD의 농도를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고친 다음에 곱하기 폐수량 미터의 삼성 퍼 데이. 자, 그런 다음에 최적 V를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BOD의 용적 부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공식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을 하는 방법은 여기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BOD 총량에서 용적을 나눈 값이 BOD의 용적 부하다. 그럼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BOD의 농도 곱하기 폐수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지금 BOD의 농도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죠. 그럼 대부분의 BOD는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ppm 단위로 단위가 주게 돼요. 따라서 ppm으로 주어지는 미리그램 퍼 리터를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게 되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바뀝니다. 자, 예제 9번에 보시게 되면 BOD가 300mg per 리터, 유량이 6000m의 삼성 per day인 폐수를 유효 용적이 400m의 삼성인 포기조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 포기조의 BOD의 용적 부하를 계산하시오. 자, 우리가 공기를 주입하는 반응조를 폭기조라고도 하고 포기조라고도 하고 둘 다 같은 용어로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BOD의 용적 부하를 계산하는데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 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킬로그램 퍼 데이라는 것은 총량입니다. 총량이라는 것은 BOD의 농도에 폐수량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BOD의 농도 곱하기 폐수량이 유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용적이 400m의 삼성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미리그램 퍼 리터를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한다고 그랬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BOD의 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죠? 0.3kg per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BOD 자리에 0.3kg per 미터의 삼성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Q라는 유량 자리에 또는 폐수량 자리에 6000m의 삼성 per day를 대입을 하세요. 그리고 나누기 V라는 용적은 400m의 삼성이 나와 있죠.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4.5kg per 미터의 삼성 데이라는 BOD의 용적 부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OD의 용적 부하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단독적인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로 다음에 하는 네 번째 FMB를 우리가 응용했을 때 사용되는 식 중에 하나가 BOD의 용적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FMB의 공식에서 BOD의 용적 부하가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보면 FMB입니다. FMB라는 것은 여기서 F라는 것은 먹입니다. 먹이라는 것은 BOD죠. M이라는 것은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먹이라는 것은 BOD인데 BOD는 농도죠. 농도의 한 쌍은 뭐죠? 유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MLSS라는 것은 미생물이에요. 미생물과 한 쌍은 뭐죠? 포기조의 용적. 그래서 FMB라는 것은 BOD 곱하기 유량에서 MLSS 곱하기 V로 나눠주시면 FMB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식을 계산했을 때는 가장 간단하게 공식이 나올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우리나라 말로 기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공식이라는 것은 압축된 걸 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먹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BOD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생물이라는 것은 MLSS예요. 따라서 BOD와 한 쌍은 유량, 그리고 MLSS하고 한 쌍은 최적 포획. 그래서 한 쌍의 개념, 개통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쌍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농도는 무조건 유량과 한 쌍, 그리고 MLSS는 용적 V와 한 쌍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F&B의 식을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T라는 시간이죠. 보통 이제 체류 시간이라고 합니다. T라는 체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최적 V에서 유량 Q를 나눠주게 되면 시간 T, 체류 시간 T가 나오죠. 자, 그런데 F&B 구하는 식에 보시게 되면 F&B는 BOD의 농도 곱하기 유량 나누기 MLSS, 미생물의 농도 곱하기 최적 V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Q와 V가 들어가 있어요. Q와 V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V 나누기 Q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V분의 Q, 다시 말해서 Q 나누기 V로 되어 있죠. 이 값이 역수로 되어 있어요.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수를 취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T를 T분의 1이라고 나타내면 V 나누기 Q도 Q 나누기 V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FM식에 있는 Q 나누기 V 대신에 뭘로 바꿔 넣을 수 있는 거죠? T분의 1로 바꿔서 넣을 수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FMB라는 것은 BOD 농도 곱하기 Q 나누기 MLSS 농도 곱하기 최적 V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체류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체류 시간에 관계되어 있는 식으로 바꾸면 되죠. 따라서 체류 시간과 관계 있는 게 뭐냐면 유량 Q와 최적 V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Q 나누기 V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간 T라는 것은 V 나누기 Q거든요. 그래서 역수를 취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V분의 Q 자체를 T분의 1로 나타내잖아요. V분의 Q를 T분의 1로 나타내니까 여기서 BOD 농도 나누기 MLSS 농도 곱하기 T분의 1. 자, 여기서 뭐를 조심하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체류 시간이라는 것은 day를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F&B의 단위가 per day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F&B 구하는 식 자체를 BOD의 용적 부하로 바꿔놓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BOD의 용적 부하 계산했죠? 단위가 kg per m에 삼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kg per day라는 것은 BOD 농도 곱하기 유량 Q, 그리고 m의 삼성이라는 것은 최적 V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FMB라는 것은 BOD 농도 곱하기 Q 나누기 MLSS 농도 곱하기 최적 V니까 여기에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BOD의 용적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OD의 용적 부하 곱하기 MLSS 분의 1이다. 그러면 FMB를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MB 같은 경우에서는 체류 시간과 BOD의 용적 부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응용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FMB가 그대로 BOD 농도 곱하기 Q 나누기 MLSS 농도 곱하기 최적 V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체류 시간이나 BOD의 용적 부하가 들어가서 풀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되는 과정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BOD의 용적 부하 자체를 이 값 자체가 뭐냐 하면 BOD의 용적 부하 LV가 되는 거죠. 그래서 BOD의 용적 부하가 나와 있을 때 최적 FMB라는 것은 MLSS분의 다시 말해서 미생물의 농도분의 1 곱하기 BOD의 용적 부하로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FMB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FMB의 원래식, 여기서 체류 시간이나 BOD의 용적 부하가 있을 때 바꿔서 사용하는 식.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수의 BOD 농도가 270mg/L인 폐수를 폭기 시간이 8시간, FMB를 0.4로 처리하고자 한다. 유지되어야 할 MLSS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문제 조건에서 폭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폭기 시간이 몇 시간으로 주어졌느냐면 8시간으로 주어졌고, 자, 그리고 뭐가 지금 단서로 주어졌느냐 하면 FMB가 단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SRT라든지 FMB라는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SRT나 FMB로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단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FMB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FMB 구하는 공식은 BOD의 농도 곱하기 유량 나누기 MLSS의 농도 곱하기 최적포예요. 근데 여기서 체류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폭기 시간이 체류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V와 Q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하면 T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BOD 농도 나누기 MLSS 농도 곱하기 시간 T분의 1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시간 T의 단위를 반드시 day로 바꿔놓는 거죠. 보시다시피 폭기 시간이 hour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나눠주면 day가 되는 거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시간 단위가 hour로 주어지면 24를 나누게 되면 day라는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MB가 지금 0.4예요. 0.4지만은 단위가 뭐죠? per day입니다. 따라서 FMB 자리에 0.4 per day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BOD의 농도가 지금 얼마냐면 270mg per 리터. 그리고 MLSS의 농도가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8시간. 8시간을 day로 고쳐주기 위해서 24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위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FMB를 우리가 정리했을 때 BOD 농도의 단위가 kg/m의 삼성, MLSS 농도 단위가 kg/m의 삼성으로 정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자 분모에 동일한 농도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여기서 MLSS 단위를 mg/L로 계산하라는 소리는 BOD의 농도 단위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kg/m의 삼성으로 고치면 다시 kg/m의 삼성으로 계산된 값을 다시 mg/L로 전환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서는 분자 분모에 농도가 들어가는 단위, 다시 말해서 BOD와 MLSS의 농도가 분자 분모에 위치하고 있으면 단위를 동일하게만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MLSS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025m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FMB에서 시간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폭기존의 BOD의 용적 부하가 0.5kg/m의 삼성대일 때 FMB를 계산하시오. 폭기조의 MLSS는 2000mg/L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FMB가 나왔어요. 그럼 FMB 구하는 공식이 나와야 되겠죠? 자, FMB 구하는 공식은 FMB는 이렇게 BOD 농도 곱하기 Q 나누기 MLSS 농도 곱하기 최적부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 자체가 뭐가 나와 있느냐면 BOD의 용적 부하라는 LV가 나와 있어요. 그럼 BOD의 용적 부하라는 것은 뭐냐면 kg/day라는 게 BOD의 총량이죠. 그럼 BOD의 총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BOD의 농도 곱하기 유량.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최적. 따라서 이 식 자체 내에서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BOD의 용적 부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OD의 용적 부하에서 뭐를 나눠주면 되죠? MLSS 농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BOD의 용적 부하가 0.5kg/m의 삼성데이. 자, 그리고 MLSS의 농도는 2000mg/L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2000mg/L를 사용하지 않고 kg/m의 삼성으로 환산했을까요? 그렇죠. BOD의 용적 부하 단위가 kg 단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MLSS의 농도를 kg/m의 삼성으로 전환해서 대입한 겁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면 0.25 per day. FMB의 단위는 per da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보시게 되면 mg/L를 kg/m의 삼성으로 전환했을 때 또는 kg/m의 삼성을 mg/L로 전환했을 때 두 가지는 한번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mg/L을 kg/m의 삼성으로 전환시켰을 때는 얼마를 곱하죠? 10의 마이너스 3성. 반면에 kg/m의 삼성을 mg/L로 전환했을 때는 얼마를 곱하느냐면 10의 3성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FMB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선러지량입니다. 여기서 선러지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축조로 제거하는 임발하는 선러지량, 다시 말해서 폐선러지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선러지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Y 곱하기 BOD 제거량에서 KD 곱하기 MLSS량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제거해야 되는 선러지량 또는 폐선러지량 또는 잉여선러지량, 이 값이 그 값이에요. 폐선러지량, 잉여선러지량, 제거해야 될 선러지량, 이 값은 Y 곱하기 BOD 제거량 마이너스 KD 곱하기 MLSS.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BOD 제거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유입수의 BOD에서 유출수의 BOD를 빼주시면 돼요. 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유입수의 BOD 곱하기 제거 효율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한 쌍은 뭐라고 그랬죠? 농도와 한 쌍은 유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BOD의 제거량은 두 개 중에 하나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MLSS량이라는 어떻게 계산하죠? MLSS가 한 쌍은 뭐죠? 최적 부위. 그럼 공식이 나왔어요. 자, Y 곱하기 BOD 제거량 곱하기 한 쌍이 Q예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KD 곱하기 MLSS하고 한 쌍이 최적 부위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BODI 마이너스 BOD 제로는 이렇게 BOD 곱하기 처리 효율을 곱하시면 동일한 값이 나오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I를 붙이지 않은 것은 유입수를 뜻합니다. 유입수. 그래서 유출수는 반드시 유출수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유입수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아도 유입수. 보통 이제 유입수의 BOD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러지량 공식이 생각보다 좀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Y 곱하기 BOD 제거량 마이너스 KD 곱하기 MLSS량이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외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기억을 한 다음에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풀어내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실기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핵심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12번을 한번 볼게요. 유입 하수량이 1000m의 삼성포대의 유입 BOD가 200mg/L, 폭기조 용적이 1000m의 삼성, 폭기조 내의 MLSS가 1750mg/L, BOD의 제거율이 90%이고 BOD의 세포 합성률이 0.55이며 설러지의 자기 산화율이 0.08%일 때 잉여 설러지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잉여 설러지의 발생량이라는 것은 QWSSW거든요. 자, QWSSW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Y 곱하기 제거된 BOD량 마이너스 KD 곱하기 MLSS. 그럼 여기서 제거된 BOD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제거된 BOD량이라는 것은 유입수의 BOD에서 유출수의 BOD를 빼주셔도 되고 유입수의 BOD 곱하기 제거 효율을 하셔도 돼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제거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거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입수의 BOD 농도 곱하기 제거율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KD 곱하기 MLSS. MLSS하고 한 쌍이 뭐죠? MLSS하고 한 쌍은 최적 부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잉여 설러지량, 다시 말해서 제거해야 할 설러지량은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YQ 곱하기 BOD 곱하기 제거 효율 마이너스 KD 곱하기 MLSS 곱하기 최적 V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대입을 하겠습니다. Y라는 값이 지금 얼마의 값을 가지나요? Y라는 값이 0.55를 가져요. 자, 그리고 Q라는 값이 얼마죠? 1000m의 삼성포대에, 그리고 유입수의 BOD가 지금 200mg/L.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설러지량을 kg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mg/L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줘서 kg/m의 삼성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제거율이 90%니까 0.9죠. 마이너스 KD라는 값이 지금 얼마죠? KD가 이 값이에요. 자, 0.08%곱하기 최적 V가 포기조 용량이 되니까 V가 1000m의 삼성,
그리고 MLSS의 농도 얼마가 되는가요? 자, MLSS 농도는 1750mg/L예요. 여기 있죠? 1750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면 1.75kg/m의 삼성이죠. 따라서 계산하는 잉여설러지량은 850kg/da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공식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식이 MKS 단위가 되는 kg과 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조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MLSS를 문제 조건에서 MLVSS는 MLSS의 75%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입을 했을 때 이 단서가 주어지면 지금 1.75kg/m의 삼성 앞에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75kg/m의 삼성이 MLSS잖아요. 이 중에 75%가 MLVSS라고 나와 있으면 이렇게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가끔씩 MLSS 대신에 MLVSS가 주어지는데 값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MLVSS는 MLSS라는 게 원래는 뭐죠? MLSS라는 것은 MLVSS를 더한 거죠. MLVSS라는 것은 활성,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미생물. SS는 포기조를 떠난 죽은 미생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MLSS라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MLSS로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식을 MLSS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은 시험에서 MLVSS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처럼 이 문제의 형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MLVSS가 나오면 MLSS 자리에는 MLVSS를 대입을 하는데 바로 지금 MLSS처럼 값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MLVSS는 이런 단서를 주는 거예요. MLSS의 몇 %가 MLVSS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공식을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식을 정립을 한 다음에 문제의 유형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문제의 유형을 모르면 우리가 답을 산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유기물의 반응 시간입니다. 자, 유기물의 반응 시간은 Si-S0. 여기서 Si라는 것은 I가 들어가는 게 유입수가 되겠죠? S0는 제로가 들어갔으니까 유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수의 COD 중에서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COD를 SI라고 해요. 그 다음에 S0라는 것은 유출수의 COD 중에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COD를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COD를 계산하느냐면 유기물의 반응 시간이라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섭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기물이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유기물을 뭐라고 그래요? BDCOD. 그죠?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COD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로 우리가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개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보면 COD라는 것은 BDCOD와 MBDCOD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유기물이 미생물의 먹이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SiS0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수와 유출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식을 표현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SI라는 것은 유입수 중에 BDCOD가 되는 거죠. 그리고 S0라는 것은 유출수 중에서 BDCO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수 중에 BDCOD는 CODI, 다시 말해서 유입수의 COD에서 MBDCOD,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COD를 빼주면 되겠죠. 보면 유출수의 우리가 BDCOD는 유출수의 COD에서 MBDCOD를 빼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MBDCOD는 왜 유입수와 유출수의 값이 같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식이 똑같으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I0라고 붙여놨는데 MBDCOD만 I나 제로가 없죠. 왜 그랬냐면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COD는 생물학적 처리조에 들어온들 유입수에 들어오는 값이나 유출수에서 나가는 값이나 어때요? 동일하죠. 왜? 생물학적으로 분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SI라는 것은 유입수를 뜻하고 S0라는 것은 유출수의 값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SI라는 것은 유입수의 COD에서 MBD COD를 빼주시면 되고, 반면에 S0라는 것은 유출수의 COD에서 MBD COD를 여러분들이 빼주시면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SS가 거의 없고 COD가 1500mg/L인 산업 폐수를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처리해서 유출수의 COD가 180mg/L 이하로 처리하고자 한다. 아래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반응식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기 문제에서도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MLSS가 3000mg/L, MLVSS는 MLSS 곱하기 0.7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MLVSS를 기준으로 한 반응 속도 상수 K가 0.532 L/gH, 그리고 MBD COD가 155mg/L, 그리고 반송을 고려한 혼합액의 COD가 800mg/L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반응 시간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반응 시간에 대한 공식은 SI-S0 나누기 K 곱하기 MLVSS 곱하기 S0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SI와 S0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세요. SI는 유입수의 BOD에서 MBD COD를 빼주시면 되고, S0는 유출수의 COD에서 MBD COD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유입수의 BOD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반송을 고려한 혼합액의 COD 800mg/L가 유입수의 COD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활성슬러지법에서는 반송을 하죠. 그죠? 그래서 800mg/L가 CODI. 자, 그리고 MBD COD라는 값은 항상 정해져 있죠. 여기서 유입수와 유출수로 구별할 필요 없어요. 155mg/L. 따라서 SI를 계산하면 645mg/L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S0, 유출수의 BD COD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유출수의 COD 값이 얼마가 되나요? 자, 유출수의 COD 값이 180mg/L예요. 자, 그리고 MBD COD가 155죠? 따라서 25mg/L라는 S0를 계산했어요. 자, 그리고 K라는 값은 문제 조건에서 0.532 L/gH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MLVSS는 MLSS 곱하기 0.7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MLSS가 얼마죠? 3000mg/L예요. 3000mg/L에 0.7을 곱한 값이 뭐가 되는 거죠? MLVSS예요. 단위를 미리그램을 g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줬느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2.1g/L라는 값이 나오죠. 여기 있는 단위는 뭐 때문에 바꿨느냐 하면 K의 단위와 동일하게, K의 질량 단위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mg/L을 g/L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SI하고 S0는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mg/L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K의 값이 0.532 L/gH, 그리고 MLVSS의 값이 2.1g/L. 그럼 여기서 리터 없어지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남는 단위는 어떤 단위만 남느냐 하면 hour라는 단위만 남게 되죠. 따라서 유기물의 반응 시간은 22.2hour, 다시 말해서 22시간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슬러지의 일령이 나오는데 슬러지의 일령은 다음 시간에 아직 파트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슬러지의 일령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